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제 여러분들 그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고종이죠.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그때는 아버지의 그 도포 자락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직접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를 시작할 때는 이번에는 아내 명성황후 그 민씨 세력의 치맛자락에 둘러싸여 사실 두각을 잘 나타낼 수가 없었죠. 근데 아버지도 없고 이제 명성황후도 없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는 홀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가 일어설지 한번 과정을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 갑오을미개혁, 특히 을미개혁 직전에 있었던 그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고종에게 주었죠. 결국 고종은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난자당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건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경복궁에서 궁녀의 가마를 타고 몰래 빠져나오죠.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 그래서 아관이라고 하는 건데, 아관으로 파천, 왕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아관 파천을 단행합니다. 1895년이 을미년이죠. 1894년이 갑오년, 1895년이 을미년, 그리고 그 다음 해 1896년에 아관 파천이 단행되었는데 이때가 병신년이에요. 네,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일국의 왕이 자신의 집을 지키지 못할 정도가 됐으면 뭐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어찌 보면 좀 한심한 어떤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고종이 정치인으로서 일본의 뒤통수를 한 대 친 거죠. 일본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제 명성황후도 시해했고 을미개혁 통해 가지고 개혁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완벽하게 조선을 장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고종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웬일이야. 러시아한테는 아직 일본이 뭔가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고종의 한수, 그 고종의 파천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던 이 조선이 갑자기 러시아와 일본의 그 가운데에서 권력의 어떤 진공 상태에 위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종이요. 정치력을 발휘한 거죠. 자, 어쨌건 간에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고종. 근데 뭐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데,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독립신문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독립문을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서재필. 그죠? 예,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립협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는요,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적 시위, 집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만민공동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집회예요, 집회. 만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만민공동회를 여는데, 당시 러시아 공사관, 아관 파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지금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 독립협회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서재필이 누구예요? 서재필이 누구예요? 갑신정변 일으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제의 좀 친일적인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 당시의 친일과 일제강점기의 친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친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쩌면 일본은 지금 근대 문명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나라니까 일본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도 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친일이에요. 어쩌면 갑신연맹은 그 친일 세력들이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서재필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러시아와는 감정이 안 좋겠죠. 일본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은데 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재필이 러시아와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독립협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저령도가 어디냐면 영도예요, 영도.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에 왜 영도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도다리,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영도다리. 거기 얘기합니다, 거기. 거기를 좀 빌려달라 그래요. 조차 빌려달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러시아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연해주석이 내려오면 당신 증기선이니까 연료를 제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령도를 그렇게 연료 공급 기지로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이 열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왜 넘기느냐라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면서 결국 러시아의 저령도 조치는 못해요. 이거 여러분 미정 이게 어떤 그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셉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청나라, 일본, 러시아 사실 조선 정부가 뭐 제대로 막아내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층민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가 힌트죠. 외세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 이제 내려놓고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의 힘을 결집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단서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종이 그걸 못해요. 어쨌건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독립협회가 돌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97년도에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덕수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운궁입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황제의 나라.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대한제국의 그 관리와 이 만민공동회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만민공동회에 대한제국의 관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만민공동회에 대한제국의 관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합의를 봐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헌의육조예요. 헌의육조. 이 헌의육조, 뭐 재정의 일원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탁지부, 뭐 이런 어떤 재정의 일원화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의회, 중추원. 당시 이제 지금의 의회를 이제 중추원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중추원 개편,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그 만민공동회에 나왔던 그 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회 설립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야 돼.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정치적으로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이렇게 지금 의회 설립 운동이 성공리에 가는 듯 하니까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황제는 불안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혹시 나의 권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손상되는 거 아니야?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 이 독립협회 주도의 어떤 이런 의회 설립 운동에 빗장을 겁니다. 바로 황국협회, 이제 보부상 중심의 관변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어떤 그 뭐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인데, 당연히 국가편 들겠죠. 그런 관변단체였던 이 황국협회를 앞세워가지고 또는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결국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봐요. 이렇게 어떤 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부에 힘을 실어준 어떤 그런 형태, 그게 이 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절호의 기회였는데, 고종은 그 기회를 박차고 고종 혼자, 황제 혼자의 어떤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광무개혁이라는 거예요.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말 그대로 황제 중심의 개혁, 광무,
연호가 광무거든요. 예, 고종 황제의 그 연호가 광무였습니다. 그 광무 개혁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제 황제 중심의 개혁이죠. 자, 이 광무 개혁은 기본적으로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은 뭐냐면 옛 것을 본으로 하고,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토대로 하고,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온건개혁파가 주장했던 그 동도서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동도서기, 구본 신참. 이러면서 황제권을 강화시킵니다. 이거 어찌 보면 흥선대원의 개혁하고 비슷하죠.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또는 뭐 서원 정리라든지 비변사 폐지라든지 대전 회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왕권 강화를 통해서 흥선대원군, 고종황제의 흥선대원 아버지가 했던 거잖아. 똑같아요. 아들 고종황제도 역시 황제권, 이제 왕이 아니니까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모든 권력을 황제한테 집중시키는 모습들. 그 내용들이 이 대한국 국제, 일종의 헌법이에요. 대한국 국제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모든 국가, 군사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한다라는 원수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당시에 그 지게, 지게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토지 증명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토지는 내 토지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토지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요 나무에서부터 요 나무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예, 문서화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토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전사업, 토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문서화시키는 이 지게, 그 문서를 우리는 지게라고 합니다. 이 지게를 발급을 하는 작업을 단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게 발급이 자리를 못 잡아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러일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어쨌건 이 광무개혁에서 이렇게 지게 발급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한 어떤 그런 모습들 나름대로 이 광무개혁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어요. 뭐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대한제국 되면서 뭐 전차 또는 경인선 뭐 이때 뭐 전차라든지 황제였던 시대에 또는 경인선이라든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이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근데 이런 모습들은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그 팽팽한 권력 균형하에서 진공 상태가 생겼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개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의 그 진공 상태가 깨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깨져요. 그게 바로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결국은 터지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는 그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하에서 시행됐던 모든 개혁들을 중단해야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광무개혁 그 이후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